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 모바일 검색률 1위 대한민국.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매체인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성인은 물론 아이들의 생활 깊숙이 스마트폰이 자리하게 됐는데요. 그러나 스마트폰 때문에 아이들과 매일 전쟁을 치러야 하는 부모들. 오늘 게임 끝. 좋아. TV도 끈다. 끝. 안돼. 아우. 내 손. 아이. 진짜 끈다. 이럴 거야? 이럴 거야. 그쵸. 가지고. 스마트 기기를 손에 쥔 아이들은 더 강한 자극에 이끌리고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데, 엄마 얘기 좀 해. 어디? 주라고. 하지 마. 휴대폰의 사각 프레임에 갇혀버린 아이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자녀와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혹시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또 피곤하다는 핑계로 자녀가 느끼는 감정을 외면하고 계시진 않나요? 아무리 똑똑한 아이일지라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면은 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어려운데요. 실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다소 과격해지고 이 충동적인 모습을 보여서 고민인 부모님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은 스마트 기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휴대전화부터 찾는 7살 지한이. 엄마가 깰까봐 조심조심 휴대전화 소리까지 무음으로 해놓고 게임에 빠져드는데요. 지한이의 하루는 이렇듯 휴대폰 게임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들의 인기척에 잠에서 깬 엄마, 휴대전화부터 빼앗는데요. 엄마에게 순순히 휴대전화를 건넨 지한이. 이제 게임을 그만하나 했더니 다른 스마트 기기를 꺼내와서 또다시 휴대전화 세상으로 빠져듭니다. 신기해요. 봐봐요. 이렇게 컸죠? 컸죠? 그럼 이걸 이렇게 하면 어쩌죠? 이거를 여기다가 신경을 다 켜고 엄마 것도 이렇게. 자신의 키즈폰부터 엄마의 휴대전화, 태블릿 PC까지 지한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들이죠. 한자리에 꼼짝 않고 스마트 기기만 바라보던 지한이가 갑자기 뭔가 보여줄 게 있다며 휴대폰을 내밀었는데요. 이거 사진 찍은 거? 엄마. 엄마 여기 27스테이라고 써있죠. 이게 지한이가 게임 기록 세운 거 사진 찍은 거예요? 저가 최고 신기록이에요. 기록 세운 거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네. 아빠보다 신기록을 세웠다는 지한이. 핸드폰도 다 쓸 줄 알고 태블릿 PC도 쓰고 저 게임기도 쓸 줄 아는 것 같던데. 그치? 네. 전 맨날 알아요. 매일 해가지고 잘 알아? 최근에는 인터넷 영상을 보는 재미에 푹 빠졌다는데요. 오늘은 아들이 휴대폰으로 무엇을 했는지 확인하는 일로 시작되는 엄마의 아침. 지한이가 좋아하는 게임과 유튜브 채널이 또 늘었습니다. 키즈폰의 사용량을 설정해 놓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네요. 이 키즈폰은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제가 엄마 폰이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 그럼 16분. 네, 오늘 16분 했다는 거.
아, 그럼 이 사용 시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끊겨요. 자동으로 끊기고. 오늘 뭐 사용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멘트가 뜨고 꺼져요. 아, 그렇구나.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는지 정말 신통합니다. 안녕. 다 쓰면 이제 제 핸드폰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닌텐도 하거나 탭을 이용해서 이제 유튜브나 게임을 해요. 맞벌이 생활을 하다 보니 하원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 엄마는 아이에게 키즈폰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키즈폰은 아이의 휴대폰 사용 시간을 엄마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큰 문제가 될 거란 생각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피아노에 나와라. 응? 피아노. 피아노예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해를 거듭할수록 휴대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어딘가 조금씩 변해가는 아들의 모습이 엄마는 걱정입니다. 최근에는 좀 말을 좀 대들기도 하고 그런 유튜브의 그런 언어들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따라하기도 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워요. 예를 들면 어떤 단어를 써요? 이렇게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말투로 아 짜증나요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뭐 저는 이제 할머니한테도 좀 말대꾸도 하고 짜증을 많이 내죠.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조금 제가 생각해도 좀 이건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 전에는 그 핸드폰 없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더 뭐 이건 내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전 내내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던 지안이 뭔가를 결심한 듯 상을 펼치더니 또다시 인터넷 영상을 켭니다. 보고 또 봐도 재밌는 게 많다는 휴대폰 세상.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어린이집마저 다니지 못하게 되자 지안이의 스마트 기기에 대한 집착은 더 늘었다고 합니다. 많이 보는 것 같아? 조금 보는 것 같아? 많이요. 많이. 좀 맨날 안 해봐요. 지안아, 유튜브 보고 있으면 재밌어? 응? 밖에 나가서 노는 게 좋아? 유튜브가 좋아? 유튜브요. 유튜브가 좋아? 네. 지안이의 유일한 관심사이자 놀이 친구가 되어버린 스마트 기기. 엄마는 이런 상황이 안타깝지만 스마트 기기 사용을 무조건 반대할 수만은 없다고 하는데요. 지안아 밥 먹자. 제 손 씻고 와. 짜장면 배워볼까? 지금 재밌는 거 볼 거라고. 유튜브. 손에서 놓지 못하는 리모컨. 밥 안 먹으면 바로 꺼. 내가 알겠어. 유튜브. 휴대폰이나 인터넷 영상을 시청해야 한다는 지안이의 식사 시간. 조금이라도 밥을 더 먹이려면은 엄마는 아이와 거래 아닌 거래를 해야 한다는데요. 그러나 지안이는 스마트 기기가 보여주는 세상에 빠져 식사 시간조차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제 밥 먹을 때 유튜브 많이 보고요. 그냥 거의 일과 중에 반 이상. 유튜브 보는 거. 엄마 이제 그거 나온다. 하루 종일 혼자 노는 아이.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요? 동화책을 함께 읽어주며 대화를 시도해보기도 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함께 놀아보기도 하지만 지안이의 선택은 늘 휴대폰입니다.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에 집착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새로운 자극을 원하게 되고요. 그 새로운 자극 중에 이 스마트 기기는 굉장히 매력적인 거가 되고 그 안에서 소리도 나오죠. 뭐 굉장히 시각적으로도 현란스럽고 이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주의를 끌어가기가 쉬워집니다. 아동용 어떤 스마트 기기의 컨텐츠라는 거는 굉장히 화면을 빠르게 만듭니다. 결국 그 빠른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주의 집중력이 도리어 늘 수가 없는 거죠. 한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아동은 긍정적, 부정적 사진을 보여주어도 평상시보다 동공 크기 확장에 차이가 없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디지털 기기를 많이 이용할수록 새로운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상별 주 이용 콘텐츠를 살펴보면은 유아와 아동은 게임이나 동영상을, 청소년들은 메신저와 음악, 게임을 주로 이용하는데요. 문제는 더 자극적인 영상에 빠져들고 스마트 기기 시장은 이런 분위기를 더 조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 검색이나 일정 관리, 전화, 메시지, 또 게임이나 인터넷 같은 즐거운 활동들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다 가능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스마트폰이 우리의 보조 자아로서 작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또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래끼리 어울리고 또래와 비슷한 것을 하고 그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감을 느끼는 측면에서는 스마트폰이 없고 또 스마트폰 안에 뭔가 메시지 같은 것들을 주고받는 기능이 없을 때는 청소년들에서는 굉장히 좀 소외감을 느끼거나 그룹에서 좀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또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느냐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좀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다 못한 엄마의 성화에 학습지를 펼쳐든 아이. 뭔가 뜻대로 되지 않는 모습인데요. 결국 엄마가 학습 지도에 나섰습니다. 곱빼기 7은? 해봐. 9에서 7개 빼. 7개 빼면 내가 계속 6개를 뺐구나. 그러나 엄마가 자리를 뜨자 문제풀이에 집중하지 못하는 듯 하더니 얼마 되지 않아 책을 넘고 마는데요. 지안이 벌써 끝났어? 네. 빨리 했네. 현재 상징 나라면 충분히 10여 분 만에 끝난 공부 시간. 지안이는 다시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뭔가 지금 브루스타는 게임 튜브를 보니까 뭔가 게임 튜브를 게임을 하고 싶어졌네. 어디 있어? 찾아보겠어. 그만 좀 하지. 잡았다. 엄마와 약속한 휴대폰 사용 시간인 30분을 넘긴 지 오래. 지안이는 하루 종일 스마트 기기만 찾았습니다. 김지연, 그만해. 왜? 오늘 많이 했잖아. 싫어. 그만해. 싫어. 엄마 이거 얼마나 한 거야 오늘? 그러고 있어. 마지막. 오케이. 다행이다. 갖고 와. 아 진짜 이거 내 거. 참다 못한 엄마가 스마트 기기를 빼앗으려고 하자 나 하고 싶어. 조금만. 4, 2, 1. 아이 진짜. 나랑 돈 빌려줘. 이런 말 하니까 엄마가 못하게 하는 거야.
말도 해봐. 아우 진짜. 오늘은 게임 끝. 게임 끝. 아니 줘. 내놔. 그래 TV도 그만 봐. 아 왜 싫어. 안 돼. 많이 했어. 안 되겠다. 그만하자. 나 그만하자. 아우 진짜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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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이 진짜 한다. 이럴 거야? 이럴 거야. 그죠? 점점 더 감정이 격해지는 아이. 좋아. TV도 끈다. 끝. 안돼. 아우. 아이의 투정이 늘자 엄마와 아이는 한 달 동안 모든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 왜? TV도 안 돼? 왜? 야, 이거는 너무 심심하단 말이야. 그럼 엄마가 스마트 기기를 치우자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아이. 나는 그럼 엄마를 필사적으로 막아보는 아이. 내 거야 만들지 마. 내 거라고. 안 돼. 아프다고. 다소 과격한 행동으로 불만을 표시하는데요. 이 TV를 나만 볼 거야. 스마트 기기를 접하면서 삐뚤어지는 것 같은 아이의 모습. 서퍼. 이거 됐어. 빨갛게. 모든 스마트 기기를 치우기로 엄마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를 참지 못하고 울음이 터져버린 아이. TV 보고 싶어? 아이고 어쩔까. 아까 약속했잖아. 알았어 일단 일어나. 아 이뻐라. 급기야 엄마를 때리면서 온몸으로 저항하는데요. 과격한 행동까지 하는 아들의 모습이 당황스러운 엄마. 온몸으로 막아서는 아이. 그리고 무조건 빼앗으려는 엄마의 스마트 기기 전쟁은 언제쯤 끝날 수 있을지 막연하기만 합니다. 그 TV랑 핸드폰이랑 게임을 일주일 동안 안 하기로 했는데 그 리모컨까지 제가 뺏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울고 불고 하고요. 저도 막 때리고 그래서 막 빨개지고 그랬어요. 아, 때리기도 해요? 네,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아 정말 심각하구나. 이렇게까지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진짜 아팠어요. 아, 그 정도였구나. 네. 많이 울고 소리 지르면서 되게 억울하다는 것처럼 약간 분노하는 것처럼 어른들 분노하는 듯이 그렇게 막 울더라고요. 자신의 휴대폰을 가져가는 것조차 예민하게 반응하는 아이. 하루하루 스마트 기기에 대한 집착이 늘어갈수록 아이는 과격해지는 것 같아 엄마는 걱정입니다. 이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안이는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엄마가 네. 핸드폰을 가져가거나 그러면 어때요? 싫어요. 어떤 게 싫은 것 같아요? 엄마, 아까 전에 엄마가 계속 저기 위에다가 게임을 올려놔가지고 제가 울어가지고 엄마 계속 때렸어요. 그게 근데 지안이도 잘못된 행동인 건 알고 있죠? 네. 잠깐만요.
여기에는 그것들이 주소리랑 코인이랑 뭐가 많이 나와요.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행동이 잘못된 건 지안이도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스마트 기기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또는 식사나 휴식을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스마트 미디어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급격하게 확산되는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 한 조사에 따르면은 영유아 중 이 절반가량이 스마트 미디어를 사용을 하고 또 그 중에 절반가량은 만 1세부터 스마트 미디어를 접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영유아기의 스마트 미디어 노출은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인데요. 자, 도대체 스마트 미디어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하루 종일 스마트 기기만 가지고 노는 아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며 오로지 스마트 기기가 보여주는 세상에만 관심을 보였는데요. 심지어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자 다소 거친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두 살 때부터 스마트 기기를 접해온 지한이. 다른 일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한 채 하루 종일 스마트 기기만 가지고 노는 지한이의 발달 상태에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보다 정밀한 검사를 통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집중력과 자기 조절 능력을 알아보는 뇌기능 검사가 진행된 뒤 시지각 능력을 알아보는 주의력 검사가 진행됐는데요. 엄마의 자녀 양육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도 마련됐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지한이의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단 어머니가 호소하신 문제가 집중력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뇌기능 검사를 먼저 해봤어요. 그러니까 집중력이나 조절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뇌기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얼핏 봐도 여기 붉은색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 게 보이죠? 네네네. 이게 사실 지금 저희 머리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눈을 지한이는 떴을 때 특히 여기 붉은색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가 이마 쪽일 건데 저희가 이제 뇌 부위상으로 말했을 때 전두엽이라고 얘기하는 곳이에요. 이제 전두엽이 저희가 알고 있기로 주의 집중력이나 자기 조절력, 그다음에 이렇게 고차원적인 인지 처리하는 그런 능력들이 이쪽에서 이제 관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특히 눈을 떴을 때 굉장히 활성화가 저하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증상적으로 나타나면 지한이처럼 집중력이나 조절력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를 보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연령이 발달하면 그 발달 연령에 맞게 자기를 통제하고 절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 전두엽 기능이 많이 저하가 되어 있으면 그 조절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뭐를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 조절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충동성도 조금 생길 수 있고요. 얼핏 이제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차분하지 못하고 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죠. 이것은 지한이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스마트폰 최초 사용 시기는 2.27세. 일일 평균 이용 시간은 31.6분으로 사용 연령은 점점 더 하향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TV 등 미디어 사용량이 많은 이유와일수록 공격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도대체 스마트 기기가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일까요? 친구랑 어울린다고 해도 모여서 눈 보고 얘기하고 부딪히고 하는 게 아니라 넌 여기서 앉아서 게임하고 난 여기서 앉아서 게임하고 그러니까 3명 모여도 4명 모여도 사실은 상호작용이 없잖아요. 또 기질이나 나의 성향에 따라서는 아이고 나만 가지고 니네들이 날 무시했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외적 증상 아주 공격성이라나 분노랄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정서적으로 나타나냐는 기질하고도 관계되는 것 같아요. 한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 기기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정서 통제 수준이 낮았고 부정적 정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스마트 기기 사용 시작 시기가 어릴수록 정서 표현과 공감 능력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뭐 게임을 하더라도 너무 재밌어 하는 사람과 그냥 재밌는 정도네 이렇게 느끼는 차이가 있듯이 그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측면이고요. 두 번째 측면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평상시 이 아이의 어떤 심리적 불만족 상태가 높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겁니다. 즉 평상시 아이가 안정돼 있고 즐거움이 많고 긍정적 감정이 많으면 꼭 게임 아니더라도 그냥 잘 지낸다는 것이죠. 그러나 평상시 이 아이가 자신감도 떨어져 있고 뭐 지루해하고 심심해하고 불안하고 혹은 우울하기까지 한다면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그걸 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탈피하기 위해서 게임을 더욱 찾게 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의 평상시 불안정한 심리 상태, 심리적 불만족 상태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원인적 측면을 더 깊이 고찰해야 된다는 뜻이죠. 특히 영유아기는 인지, 정서, 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조절 능력이 형성되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휴대폰 사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사회적 상호작용과 신체 활동, 조절 기능을 연습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스마트 기기를 쉽게 내어주는 순간 내 아이의 정서와 성장 발달에는 적신호가 켜진다는 걸 많은 부모들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휴대폰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특히 아이에게 많이 제공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환경이나? 그러니까 또 외동이다 보니까 같이 맨날 엄마랑 놀자고 하거든요. 네. 노는 것도 이렇게 같이 안 놀아주는 건 아닌데 놀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미디어를 이용해 노는 시간을 줄이려면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아이는 신체적으로도 그다음에 인지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발달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 영역들이 한 영역이 따로따로 발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서로 관계를 맺고 발달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의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은 인지 발달에 속할 건데 저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아이가 집중력이나 자기 조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처리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소위 인내심이나 절제력이나 저희 그냥 참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쉽죠. 그러면은 그게 단순히 학습에서만 문제를 야기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어머니들은 대부분 학습에 많이 초점을 맞추시는데 학습은 물론이고요. 사회적인 친구들하고 또래 관계를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죠. 그렇다면 자녀의 정서 발달을 위해서 스마트 기기 사용 지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다른 가족들이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면서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방향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는 가만히 소극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자극이 그냥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는 이렇게 쌍방향적이잖아요. 그래서 쟤는 왜 저러는 거야? 너 쟤는 너무 빨리 달리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누면서 아이도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막 과몰입되는 거 있죠. 아이가 거기에 빠져드는 그런 건 좀 방지할 수 있어요. 박은하 소장의 스마트 기기 교육 솔루션. 첫째, 휴대폰 사용 시간은 아이와 함께 정하세요. 단 한 번 정한 규칙은 일관성 있게 지켜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무심코 하게 되지만 아이들은 그걸 쉽게 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노력을 부모님들이 가장 하는 거가 중요하고요. 집에 어떠한 규칙을 만드는 거. 아이하고 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걸 얼마큼 한다. 넌 게임을 하면은 하루에 하고 이거부터 하고 나서 그러면 숙제를 한다.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서 그 규칙을 지켜나가는 거를 어릴 때부터 연습시키는 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영유아기 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을 통한 일방적인 교육보다는 발달 단계에 맞는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놀이 교육이 아주 필요합니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님은 다양한 활동과 환경을 제공하여 언어 발달과 사회 정서적 발달을 통해 영유아가 긍정적 또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격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육 지도 방법은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는 영유아기의 교육 도구로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지양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정서와 감정은 물론 상상하는 사고력까지 빼앗는 스마트 기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아이와 부모의 정서적인 교류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클수록 우리의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의 세상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자녀 교육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2 딸을 둔 워킹맘 이성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1살, 6살 아들 둘을 둔 워킹맘 김복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게 되면은 아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그 거부 표현을 다 하는 것 같아요. 두 분도 아마 그 아이들의 반응이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그런 경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나눠주실까요? 우리 이성곤 주부님부터. 네, 사실 저는 아이가 어렸을 때 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노는 시간이 좀 길어져서 네. 제가 그거를 한번 뺏은 적이 있어요. 물리적인 힘으로. 네, 그때 아이가 온몸을 다해서 거부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아직 스마트폰을 주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었죠. 그때가 몇 살 정도였나요? 그때가 7살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될 때 그때 사줘야 된다는 거를 좀 느꼈었어요. 그 반응을 보고. 네. 요즘은 보통 몇 살 정도의 스마트폰을 부모가 사주나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워킹맘들은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사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1학년 때 스마트폰을 사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제 제가 집에 있었으면은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다른 학원에 데려다 주거나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방과 후 활동도 찾아가야 되는데 안 돼서 그걸 전화로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보면은 워킹맘들은 좀 1, 2학년 때 좀 사주시는 일찍 사주는 편이고 뭐 이제 아직도 안 사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초등학생인데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6학년 때 사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통화만 되는 폰을 중고 시장에서 저희가 구하느라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한 3개 정도를 그렇게 구입해가면서 연명을 했는데 마지막 3개째 이후로는 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화면은 있는데 스마트폰이 아닌 그런 핸드폰이었는데 스마트폰 화면을 캡처해서 그걸 사진으로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할 정도로 스마트폰을 너무 갖고 싶어 했었어요. 간절했구나.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6학년 때는 약간의 이제 서로의 약속에 의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이들 픽업이나 아니면 학원에서도 직접 아이들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반 아이들의 또 카톡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아이를 제외시키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학년이 저희는 정말 힘들게 참았다가 한 케이스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래보다 조금 늦게 사주신 그렇죠. 그런 편이었네요. 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위해서 나름대로 엄마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총동원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법 써보고 저런 방법 써보고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나요? 저는 진짜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종이접기도 사고 우리기도 사고 정말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고 밖에 나갈 때 저희는 항상 그림 그리기 도구를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스케치북, 색연필, 뭐 간단히 쓸 수 있는 물감 같은 거를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최대한 늦게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나 색칠 공부, 둘째는 뭐 색칠 공부를 하게 하거나 그래서 시간을 좀 버는 것 같은. 어떠셨나요, 이성권 주부님께서? 요즘은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 학업도 놓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렇게 맨날 아이를 야외로 데리고 가기 어려워서 일단 저는 학원 스케줄을 조금 더 촘촘하게 짠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 스스로 좀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정해서 그 시간에는 책을 좀 들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책을 많이 읽게 하기 위해서는 뭐 포상을 한다든가, 뭐 독후감을 내게 한다든가, 뭐 어떤 그런 방법도 제안하셨나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BTS 팬이에요. 그래서 BTS와 관련된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이제 책을 읽고 나면 이제 그걸 볼 수 있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서로 기브앤테이크를 하는 편입니다. 아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나왔네요. 그림 도구를 늘 챙겨 갖고 다니고, 뭐 책을 이제 읽게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이제 어떤 가수들의 어떤 영상을 보기 위해서 뭐 어떤 그 스마트폰을 좀 뭐 나중으로 미룬다거나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기 전후로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감정 변화. 그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아무래도 스마트폰으로 이제 인간관계나 이런 게 저희 어렸을 때보다는 좀 덜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성적인 면에서는 좀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성이 더 깊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감성이 좀 더 이렇게 뭐 부족해졌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부족해진 것 같아요. 그런 기사도 봤어요. 스마트폰에 열중할 때 그게 열중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이렇게 뭐 이렇게 비어 있다 그럴까요? 멈춰 있다 그럴까요? 뭐 그런 상황이라고, 그런 어떤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뭐 정보 수집을 하고 이게 뭐 머리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스톱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거든요.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폭력을 쓰고 사람이 죽고 이런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되게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뭐 주변에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게임이나 이런 영상에서 그거를 이제 노출이 된 거예요. 맞닥뜨린 거죠, 영상으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제가 좀 되게 고민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아이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는데 이거를 그때 되게 좀 힘들고 지금도 좀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게임을 많이 하게 되고 게임에 또 폭력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현실과 게임을 구분하기 어려운 나이에 접하는 거 정말 그렇죠? 큰 문제가 아닐까. 성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많잖아요. 두 분도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솔직히 아이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가 좀 힘들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오고, 주말에도 또 바쁜 경우도 많고. 그래서 오히려 손쉽게 스마트폰을 건네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두 분께서는 아이들과 그 정서 교감을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들을 하시는지, 스마트폰이 막아놓은 어떤 부모와의 정서, 어떤 그 벽, 어떻게 깨트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간히 가족과의 대화를 좀 하려고 해요. 왜냐면 조금 정적이 흐르고 이제 이렇게 둘러보면 다 핸드폰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그런 시간을 좀 피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밥을 같이 먹으면서 꼭 대화를 한다거나 주제를 정해서 대화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한 번씩 저희 아이가 게임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보드게임.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하고 뭐 낱말 맞추기 뭐 이런 단순한 게임으로 저희가 벌칙을 정해서 뭐 편의점 가서 음료수 사오기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면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끔씩 합니다. 좋은 게임도 있잖아요. 그죠? 많이. 그렇죠. 대화를 주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신다. 그리고요, 김복주 주부님께서는? 대화를
것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의 이제 밥 먹는 시간이나 뭐 저희는 캠핑 가서는 이제 캠핑을 많이 다니는데 캠핑 가서는 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근데 저는 그거는 근데 매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래서 저는 잠자기 전에 대화를 되게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따로 자나요? 같이 자요. 같이 자는데 그러니까 네 분이 같이. 신랑은 따로 자는데 좀 좁아서 남편 따로? 네. 어머니와 저는 이제 아이들을 아드님. 재울 때 이렇게 같이 잘 때 누워서 깜깜하니까 저는 그러니까 자기 전에 책을 읽는 것은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어주거나 이런 거는. 그리고 애들이 깜깜해야지 잠을 자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자기 전에 대화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주로 어떤 얘기 하나요? 오늘 있었던 얘기들.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니? 이런 거. 그리고 만약에 게임을 했으면 게임에서 뭐 만들었어? 만약에 뭐 마인크래프트 뭐 집 짓기 하면은 어떤 걸 지었니? 뭐 이런 거. 뭐 만들었어? 이렇게. 신나게 얘기하나요? 네, 제가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뭔가 화두를 계속 던져요. 네. 그래서 많이 그래서 애들이라 남자아이들이라 스스로 뭔가를 말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답하는 식으로. 네. 아유, 제가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아들 둘 이제 20살 넘었는데 대학생인데 여행 가도 어떤 때 보면은 넷다 스마트폰 만지고 있어요. 그 좋은 자연을 놔두고 자연을 안 보고 밥 먹으러 가서 나오기 전까지 계속 서로 스마트폰 보고 있고 그 뭐 질문하면 또 저희도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네, 아니요, 괜찮아요. 뭐 이런 얘기밖에 또 안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저도 참 반성을 하게 되는데 아유, 얘기 잘 들었어요. 잠자기 전에 시간을 활용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지금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현대 사회에서는 이성보다 감성의 중요성이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서, 지능이 높은 사람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게 되고요.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한 이 공감적인 이해도가 높아서 사회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 힘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 아이들이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스마트 기기의 그 머리와 가슴을 빼앗기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의 뭐 진공청소기 같죠. 그러니까 진공청소기로 이렇게 돌리면 모든 게 빨아당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컴퓨터,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아이들, 뭐 어른들 다 이렇게 빨아들이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 시간이 많아지고요. 또 아이들끼리 어울려서 노는 시간도 부족해지고 게임 문제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맨날 좀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죠. 윤찬아 눈 버린다, 그만해다. 그러면 또 나와서 이제 TV 좀 보다가 또 들어가서 이제 뭐 스마트폰도 만지고 있죠. 계속. 오케이, 게임해야지. 게임 그만해라. 아니, 하던 대로 게임인데 그럼 어쩌라고? 야, 게임 그만해. 게임으로 인해 아이의 일상이 흔들리고 서로 간의 갈등까지 시작돼 있다는 가정. 그 속에 과연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